자, 인증 관련한 내용을 따로 뽑아서 공통 파일로 관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DB콘이 있고, 그리고 탑 메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레프트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자, 그 인클루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인증 관련해서도 따로 뽑아서 관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이 중요하죠? 각각 아무 이름이나 할 수는 없죠. 딱 파일 이름만 딱 봐서도 어떠한 역할을 하는 파일이구나. 꼭 소스를 보지, 소스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게 탑 메뉴는 탑메뉴.jsp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탑 메뉴를 aaa.jsp 하면은 될까요? 예, 물론 이렇게 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혼자 하는 사람들, 그 프로젝트 혼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기 파일 이름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A, A, B, B, C, C 이렇게 하는 사람들 실제로 있고요. 멤버 회원가의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 정보죠? 회원 정보 관련한 테이블도 테이블 이름도 멤버 인포 뭐 이런 식으로 멤버 어쩌고저쩌고 뭐 딱 그 뭐죠? 그 테이블 이름만 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파일 그 테이블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이름을 만드는데 엉뚱한 이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A, B, C라는 식으로. 어쨌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인증 관련해서 그래서 이름 짓는 것이 가끔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변수 이름도 마찬가지죠. 변수 이름을 뭘로 하지? 라는 거. 왜냐하면 이 소스는 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들면은 여러분들 팀원들이 봐요. 일부러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류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선배들이 봐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변수 이름 하나하나가 체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의미 없는 변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지적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일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인증 관련 파일은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무슨 이름으로 파일 이름을 만드는 게 좋을까? 사실은 그것도 일이에요. 무슨 이름으로 하지? 그래서 그때는 사전을 뒤적뒤적거리기도 하고 어떤 좋은 영문이 없을까라고. 그렇다고 너무 난해한 영문, 레프트, 라이트, 메뉴 이런 거는 흔한 영어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인증이라는 거는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영문을 찾더라도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인증은 인증이니까 관련된 영어를 좀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certificate라는 이름을 가진 자,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certificate.jsp. 자, 요 파일을 만들어서 요건 이제 인증 관련이에요. 인증 관련이고 이건 include에 보관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include 걸어서 탑 메뉴라든지 db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db콘이라든지 특히 대표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 불러다 쓰는 존재. 요 이름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내용은 인증 관련한 내용 있죠? 어디 있냐? 어디 있어? 자, 여기 요 내용, 세션이 있느냐 없느냐, 혹시 세션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러한 내용으로. 자, 일단은 뭐 복사해야죠. 자, 그래서 include에 certificate라는 이름을 가진 certificate.jsp. 자, 요 이름으로 JSP 파일을 만들고요. 내용은 인증 관련한 내용으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단어 잘 보도록 하시고. 자, 만들겠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는 자, HTML 요소는 필요가 없어요. 자, JSP 요거 내용은 없애도록 하고
인증 관련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지 되겠죠. 이미 작성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카피 앤 페이스트를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lanwrite.save.jsp. 자, 저장 처리되는 부분이죠. 계획 저장 처리되는 부분. 맨 위에 있어요. 인증 관련한 내용이. 이거 긁어다가 잘라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X, 컨트롤 V. 자, 항상 이 내용은 인증 관련 기본적인 사항이죠. 이거는 맨 위에 있어야 돼요. 세이브라든지 어쨌든 뭐 인증 그 뭐죠 로그인 이후에 그 관련된 이후의 내용 관련된 파일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션 변수는 항상 로그인했을 때 그 세션 변수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뭐 만약에 변경이 일어났다라고 치더라도 세션 변수가 변경이 일어났다라고 치더라도 이거 이름 이 파일만 수정하면 되잖아요.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짧게 두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세션 관련해서도 인증 관련해서도 더 복잡하게 사항을 만들 수는 있어요. 더 있는데 뭐 요 정도 기본 사항으로 이 정도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오류죠. 세션 변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자, 됐으면은 자, 인증 관련한 내용이 필요한 곳에 이제 이 내용을 include 작업해야 되겠죠. include 할 것들이 이제 많아져요. 데이터베이스도 include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인증 관련해서도 include 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include를 하느냐, 그거를 먼저 하느냐,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include file equal, 자, 인증 관련이에요. 땡땡 슬러시 include 슬러시 자, certificate.jsp. 자, 만약에 이거는 뭐 인증이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름 같은 경우에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우리 전에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 1, 2, 3 했지만 지금 당연히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생각 있이 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프로젝트 작업을 하다 보면은요, 파일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이름 만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것 관련해서 dbcon.jsp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당연히. 이게 왜냐하면 파일 이름을 꼭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폴더 이름이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자,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난해한 이름들. dbcon이라면 db 커넥트구나 라고 딱 봐서도 알 수 있을 텐데 분명히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SS1 뭐 이런 식으로 그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폴더를 include라는 폴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include 아무래도 JSP 명령에 include가 있기 때문에 그쵸? 똑같은 이름으로 해야 그렇구나라고 좀 느낌이 좀 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느낌이잖아요. 자, 약간 뭐 폴더를 include라고 하고 있지만 다른 폴더로 이름으로 할 수도 있죠. 이게 정해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dbcon 하나 예를 들어서 SS1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이것까지도 오케이라고 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include 안에 넣어놓지 않고 얘를 다른 곳에다 넣어놨다. 그리고 그 안에 폴더 구조를 더 갖추어서 폴더에 폴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넣어놨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모든 파일들이 모든 구조를 이렇게 단순화시킨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 혼자 하시게 되면은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구조를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네, 하여간 이렇게 좀 저는 이게 단순화 시켰는데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보안에 치중해야지 그러면서 아무나 이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다른 곳에 감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엉뚱한데 어더라는 곳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두면은 아무도 못 찾겠지? 라고 하면서 혹시 해킹이 당했을 거를 해킹 당해야 할 거를 이제 우려해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또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이 얘기를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가 당연한 이름을 당연하듯이 그냥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지었잖아요. 멤버는 멤버, 메인 뭐 인클루드 이렇게 했고 다 했죠. 했는데 이걸 만약에 진짜로 다른 이름으로 했어요. 딱 봐도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특히 이거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어떤 그 사이트도 쇼핑몰이나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좀 특이한 사이트라든지 그러면은 폴더나 파일 이름 가지고 어느 정도 유추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파일이 지금 우리도 많이 생성을 했지만 실제 현업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몇백 개, 몇천 개가 파일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일일이 가서 그거를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이트 하나를 제작을 잘했어요.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회사를 그만둬요. 그만두고 그러면 누군가는 또 그 일을 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또 입사를 하겠죠. 여러분들은 딴 데 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했던 소스를 봅니다. 당연히 보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대신 일을 해야 되니까 보면은 파일 이름이나 폴더 이름을 인크루드나 멤버 이런 식으로 안 해놨죠. 그리고 엉뚱한 데다 막 넣어놓고 이렇다라면은 그거 분석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 찾아 들어가고 하나하나를 그리고 막 꼬아서 집어넣고 자 이렇다라는 거죠. 그게 뭐 그러면은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 예전에 작은 규모의 사이트라도요. 그거 분석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한 시간이 걸려요. 작은 규모라고 한다라면은 뭐 사이즈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 뭐죠? 어느 정도 규모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든데 하여간 예, 작은 규모라도 예, 그걸 분석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자바에서는 우리 JSP 자바 이쪽에서는 뭐가 등장을 했냐면은요. 예, 자바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뭐가 등장을 했냐면은 프레임워크가 등장을 했어요. 프레임워크의 그런 존재입니다. 프레임워크는요. 틀을 정확하게 딱딱딱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틀을 정확하게 딱딱딱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인클루드는 인클루드 폴더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환경 관련한 설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특정 폴더나 특정 위치에 반드시 그 위치에 어떤 파일로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게 프레임워크예요. 다른 이름으로 만들지 못해요. 다른 형식으로. 자, 이름이야 약간의 차이는 뭐 발생할 수 있겠지만 어떤 형식 같은 거 그런 것들 아예 틀을 딱 잡아주는 고 있는 그게 바로 프레임워크입니다. 지금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 프레임워크 없이 개발이 된 그러한 사이트 들어가면은요, 정말로 분석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파일 이름도 막 천차만별로 했기 때문에 예, 진짜 분석하기 1년이 지나도 분석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 저희 경험상 1년 지나도 분석 못 하겠더라고요. 뭐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가 있겠죠. 많이 사용이 되는 파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파일들이 있겠죠. 많이 쓰는 거야 뭐 익숙하니까 뭐 분석 금방 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자, 어쨌든 이제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등장을 한 거고요. 자, 프레임워크는 예, 유지 보수를 위한 그러한 그 틀이에요. 프로그램이죠. 유지 보수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개발할 때의 용도보다 유지 보수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임워크.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다음 주 정도에 이게 제 생각에는 프레임워크를 다음 주 정도쯤에서 들어갈 거예요. 이제 들어가야 될 때가 됐고,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프레임워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 좀 하도록 하겠는데, 뭐 100번 설명하면 뭐예요? 직접 보는 게 낫죠. 자, 어쨌든, 자, 프레임워크는 그래서 틀을 갖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것도 프로그램이죠. 자,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예, 이제 다 됐죠? 여기 이거 인클루드 해주시고요. 자, 몇 개 더 있었어요? 자, 우리 여기 어디죠? 자, 플랜과 관련되어 있는 파일들은 모두 다 맨 위에 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인클루드 파일 많이 작성을 해서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구조 때문에 자, 손코딩 안 해도 이제 되겠죠? 자, 익숙해졌으니까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자, 플랜 라이트 글쓰기도 당연히 로그인 이후에 사용이 되는 파일이어야지 되잖아요.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플랜 리스트도 마찬가지죠. 플랜 리스트에 자,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우면 되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인클루드를 메뉴에다 놓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앞으로 다른 파일들 데이터베이스 연동 뭐 인증 관련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 인클루드 작업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일정 관리 누르면은 로그 아웃 상황에서 일정 관리 누르면은 들어가지 못해요. 로그인 이후에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하면서 로그인 페이지로 예, 이동시켜 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정 등록을 했어요. 일정 등록을 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제는 출력 부분이죠. 출력 부분인데 자, 목록에 어떠한 형식으로 출력을 시켜줄까? 물론 이제 이런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원래 기획에 다 미리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 이거를 노출을 시켜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프로그램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원래 기획이라든지 미리 화면이 제작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화면 없이 지금 하는 거니까 예,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 달력 출력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예, 계획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자, 날짜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까? 자, 어떤 식으로 할까요? 색깔 표현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낫겠죠? 지금 뭔가 자, 색깔 표현으로 자, 색깔 표현으로 하도록 합시다. 색깔 표현으로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은 파랑, 빨강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자, 다른 색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색깔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색깔로 하죠? 뭔 색깔로 할까요?
살짝 금빛 같은 경우 것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색깔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플랜 리스트에요. 달력 출력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좀 붙여서, 자, 연동을 해서, 예, 이 해당 출력하고 있는 날짜에 혹시 있는지, 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없는지, 그 날짜와 관련한 내용 관련해서, 자, 검색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게 날짜가 있다라는 얘기는 모든 날짜가 다 지금 등록돼 있지 않죠? 저장을 해야지만 날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SQL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지금은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날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개수 세면 되잖아요. 그 날짜가 있는지 없는 날짜라는 거는 고유하죠. 여기서는 지금 고유하잖아요. 날짜는 하나죠. 물론 해당 아이디에 관련해서 그렇죠? 테스트 1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똑같은 날짜로 여러 개 등록할 수 없는 구조예요. 우리 구조는. 물론 다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뭐 똑같은 날짜가 있겠죠. 아이디끼리는 서로 다르니까. 자, 그러면 개수를 세요. 그럼 플랜, 조건, where. 자, 먼저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야죠. 유저 아이디. 예. 다른 유저 아이디의 날짜는 필요 없죠. 다른 유저 아이디의 날짜는 문필요해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지금 로그인을 해서 목록 출력을 하고 있어요. 달력 출력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일정을 봐야 되는 거죠. and 하고 key date equal 하고 정확한 날짜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쵸? 이 개수를 써서 얘가 있느냐 없느냐 예, 이걸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방법이 100% 정답이다라고는 이제 지금 볼 수는 없어요. 구현을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구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법과 다른 형태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얘기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날짜는 자, 4월 달이죠.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쭉 뿌려지고 있는데 비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이 날짜 기준으로 SQL이 30번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4월 1일 비교하고 4월 2일 비교하고 4월 3일 비교하고 4월 4일 비교하고 4월 5일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최종 4월 30일까지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수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개수가 있으면 뭐 한다고요? 있으면 계획이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색깔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클릭할 수도 있어야죠. 그거를 클릭할 수 있어야죠. 클릭을 해서 상세 보기가 가능해야죠. 그 날짜에 관련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플랜 리스트. 자, 여기는 달력에 대한 이해는 안 해도 돼요. 물론 하면은 좋죠. 지금 일단은 달력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우리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중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은. 출력되는 부분이죠. 자, 포문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출력되는 부분이 어딘가? 그거는 그래도 가려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전체적인 이해는 못하더라도 포문이 있는데 여기 좀 출력되는 부분이구나.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포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TD가 있죠. TD가 있고 거기에 TD죠. TD가 지금 출력되는 부분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이런저런 설정들이죠. 이런저런 설정들이고 실제 출력은 여기서 한다. 자, D라는 변수가 지금 출력되고 있는 그런 존재고 그런 변수고 자, 그리고 이 D라는 변수는 뭐예요? 날짜죠. 1, 2, 3, 4, 1부터 30까지 그 날짜. 그쵸? 그리고 SQL은 이러한 SQL이 30번 돌아가려고 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자, 포문에 SQL이 들어가야 돼요. 해볼게요. 여기서 작성한 거, 요거, 쓴 거 그대로
복사했거든요. 자, 스트링. 자, 이건 이제 요게 SQL인데 다른 데도 SQL이라는 변수가 있나? 자, 약간 자, SQL 콜 자, 아까 여기서 작성한 내용 이거 이해하시죠? 이제 이거 테스트해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 이제 이 정도 이제 우리 이해할 줄 있어야 되고, 그죠? 예.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SQL 여기다 직접 대입을 했고요. 자, 이제 자, 유저 아이디와 그리고 여기 부분 뭐예요? 날짜는 이거 변수 처리돼야 되겠죠? 하나하나씩. 자, 여기 유저 아이디 어디 있어요? 자, 여기는 반드시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는 파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저 아이디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certificate라는 파일이 있잖아요. 이거 쓰면 돼요. 유저 아이디. 자, 유저 아이디 이 certificate 파일을 자, 이 내용을 통과해야 열리는 파일이에요. 탑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해놨기 때문에 이 유저 아이디 쓰면 돼요. 유저 아이디 여기 있잖아요.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온다. 예,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했다라면 유저 아이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대문자로 돼 있죠? 그거 쓰면 돼요. 저 아이디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아이디 값이 여기에 대입이 될 거고, 날짜. 자, 날짜는 연월일. 연월일이죠? 연월일. 그쵸? 이렇게 정확하게 세팅이 돼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비교가 될까요? 아, 시간이 약간, 우리가 늦게 아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 10시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테스트 해보세요. 이건 테스트 해봐야 돼요.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04-30 이런 식의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0, 그냥 0이 없어요. 4월 30. 자, 이래도 날짜 비교가 가능한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되든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예, 되게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되면은 예, 되면은 좋고. 자, 왜냐하면은 날짜 부분이 한 자리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달력 보시면 한 자리 출력이잖아요. 자, 근데 데이터베이스에는 0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자리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저는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도 들어가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이거는 직접 비교를 해봐야 돼요. 네, 체험을 해봐야죠. 4월 1일로 저는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빼볼게요. 그냥 4일이라고 해서 개수가 세어지는지 앞에 0을 다 뺐습니다. 자, SQL을 붙여넣기 했고요. 실행. 어때요? 1 나오죠? 이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자, 0401 0자가 빠졌는데 그쵸?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는 보시게 되면 각각 0이 들어가 있고 이거 돼요. 그쵸? 왜 될까요? 이거 원래 안 돼야 돼요. 왜 될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러냐 이거 원래 일반 스트링일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공백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비교 안 됩니다. 공백이라도 하나 들어가 있다라면은 이거는 비교 안 돼요. 일반 스트링은 그래요. 자, 그렇지만 일반 데이터는 하지만 얘는 뭘로 돼 있어요? 구조 보시면은 날짜로 돼 있어요. 데이트. 그래서 데이트 타입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차로 저장을 해도 돼요. 바차로 저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꼭 들어가면은 날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바차로 하더라도.
자, 어쨌든 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0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더라도 예, 날짜 개념이면은 비교를 한다라는 얘기죠.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일반 이게 바차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자, 이게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같지 않은 걸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안심해도 되죠. 자, 뭐를 안심해도 되냐면은 우리 구조가 자, 날짜죠. 날짜가 지금 D죠. 자, 데이터베이스에는 01로 들어가 있지만 그렇죠. 04, 01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월과 그 다음에 날짜에 대한 표현을 출력하는 거 보세요. 0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4월 이것도 0은 안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만약에 똑같아야 된다라면 0이라는 숫자를 무조건 붙여야 되는데 그렇죠? 비교할 때 지금은 안 붙여도 돼요. 다행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string 뭐라고 그럴까요? 변수 하나를 만들 건데요. 그냥 str이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 짓는 것도 아 이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자, 날짜를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데이트라고 하는 게 낫죠. 데이트라고 할게요. 데이트라는 변수 위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없습니다. 자, 데이트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연월일이 세팅이 돼야 돼요. 연월일. 자, 연월일 어디 있나요? 연도 위에 있죠? 연월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연월 있죠? 네, 월에게는 플러스 1을 해줘야 되죠. 그죠? 설명 많이 했어요. 자, 일단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y라는 변수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y 자 플러스 자, 마이너스 처리 해주고요. 또 플러스 m. 근데 m 변수는 그쵸?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그 뭐죠? 날짜 개념 그 시스템이 인식하는 그러한 개념의 먼스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야 됩니다. 플러스 날짜 이제 날짜요. D 물론 이제 중간에 마이너스 표시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포문 안에 반복문 안에 쓰이는 거니까 이 데이트라는 변수는 약간 이거는 뭐 다른 구조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자, 가급적이면은 좀 섞이지 않도록 하나를 뭘 붙이는 게 낫겠네요. 자, 포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뭐라고 할까? 이것도 좀 애매한데. 자, f 언더바 데이트라고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f 언더바 sql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구조에 SQL이라는 변수가 사용될 수 있죠. 우리 앞뒤로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중복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유저 아이디 있고 이제 날짜예요. 날짜가 이제 저 f 언더바 데이트가 들어갈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SQL을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면은 연월은 원래 상단에 세팅이 되어 있고 날짜만 지금 바뀌면서 출력이 되고 있죠. 날짜가 바뀌면서 쭉쭉쭉쭉쭉 출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D, 날짜는 D 출력이 되고 있고 이거 여기 SQL을 만들었습니다. 자, 실행하면 되겠죠? 실행합니다. 자, result set f 언더바 rs equal stmt execute query 써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안 돼 있네. 자, 위에 올라가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좀 없습니다. include 하도록 할게요. 땡땡 슬러시 include 슬러시 db.con.jsp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 include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 관련해서도 네, 했어요. 데이터 이런 거 뭐예요? include.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rs equal stmt.진 execute query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include를 안 하면 안 나와요. 뭐 당연히 include 되어 있어야 되고. 자, f.sql, SQL을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이거 갖고 와야죠. 얘가 이거. 자, 인티저, cnt. 이거 f 언더바 cnt로 할게요. f 언더바 cnt equal f 언더바 rs 진 get 인티저. 자, 우리 내부 SQL은 cnt라고 했죠. cnt.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 f 언더바 cnt라는 변수가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 그런 변수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에 자, 이 변수, 자, 색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색깔은 그대로 두도록 하고, 링크를 일단은 걸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if f 언더바 cnt가, 그쵸? 0보다 크다라면은, 이거는 뭔가 출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 날짜가 저장이 돼 있다라는 건데, 0보다 크다라는 개념보다 1과 같다라면은으로 하는 게 좀 더 정확하죠. 정확하게 한 개 있어야 되죠.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날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라면은 자, 똑같은 날짜는 출력을 할 거예요. 똑같은 날짜는 출력을 하는데 자, 날짜 출력은 똑같이 하는데 다만 얘는 링크가 걸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밑에 출력하는 내용이랑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링크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누를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상세 보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링크 거는 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else죠. 자, else는 0이 아닌 1이 아닌 경우 이거는 계획이 없어요. 그 날짜에 저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else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됐나요? 됐죠? 자, 여기 이제 구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획이 있으면 색깔을 좀 회색이나 이런 걸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일단은 핑크 색깔로 할게요. 자, 링크도 자, 아직 주소는 나중에 적고 링크만 걸도록. 자, 일단은 됐어요. 됐는데 이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해볼게. 이게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기본 작성은 된 거예요. 혹시나 오류가 나거나 그러면은 자, 일단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일단은 예, 쉬는 시간으로 자, 일단 10분 있다가 하는 걸로 할게요. 오류가 나면은 10분 있다가 같이 수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